리플은 사실은 핀테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에 라이언 푸거가 은행 간 송금 시스템의 형편없음을 직시하고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은행 간 실시간 국제송금 서비스를 만들어낸 게 리플페이입니다. 그래서 리플페이를 개발을 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되고 2009년에 비트코인이 세상에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드 맥칼렙이라고 과거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를 창립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리플페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저거를 암호화폐로 만들면은 정말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2011년에 리플페이 프로젝트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크리스 라슨이라는 개발자를 영입해서 둘이 리플 트랜잭션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요. 즉 암호화폐 리플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리플의 처리 속도 등 확장성 개선을 위해서 이거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 충돌로 제드 맥칼럽과 크리스 라슨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드 맥칼럽이 크리스 라슨을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반대로 이 사회에서 제드 맥칼럽이 쫓겨났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제드 맥칼럽은 나와서 리플의 업그레이드 버전형인 스텔라 루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의 가장 강력한 상대는 스텔라 루멘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XRP 리플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라이언 푸거가 2004년에 리플페이를 개발을 하고 이때 리플페이는 블록체인 기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암호화폐도 아니었고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은행 송금보다는 훨씬 빠르게 세게 하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상 기술의 진보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운틴곡스 창립자인 제드 맥칼럽이 그 가능성을 보고 이 프로젝트를 인수를 하고 크리스 라슨을 영입해서 오픈코인이라는 회사를 개발을 하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개념을 도입해서 만든 게 지금의 리플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탈중앙화 암호화폐가 아니라 중앙화 암호화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개발 당시에 채굴 방식 없이 합의에 의해서 이때 이미 1000억 개 리플을 생성해냈어요. 이 이후에는 또다시 채굴해서 양을 늘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처음 탄생을 1000억 개로 해가지고 그 1000억 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반 정도는 에스크로 계좌에 갖다 놓고 매달 초에 한 10억 개씩 꺼내서 쓰고 있는 이러한 지금 형국입니다. 그리고 쓰다 남은 거는 다시 금고로 집어넣는 이런 방식인데 리플렛은 비트코인하고 틀려가지고 여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진입 여부도 관리 주체가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검증하는 노드의 숫자를 100개 이내로 축소해서 보통 한 55개 정도로 돌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노드 숫자만 해도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 정도의 작은 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이게 그렇게 빠른 거예요. 비트코인은 초당 한 7건이나 한 20건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지만 리플은 초당 1000건 이상을 처리해냅니다. 이 55개 노드가 100% 다 같이 합의할 필요도 없고 이 중에서 80%만 합의를 하면 합의를 봤다고 해서 승인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그 작업 증명과 같은 그런 고난도의 합의 메커니즘이 아니고 적은 숫자들의 합의 알고리즘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처리되는 한마디로 중앙화 암호화폐인 거죠. 즉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해서 탈중앙화와 보안과 확장성 3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셋 중에서 2개 정도만 달성 가능하고 하나는 포기할 수뿐이 없는데 리플은 한마디로 탈중앙화를 포기하고 속도와 효율성을 따지는 확장성을
채택한 그러한 중앙화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플렛에 가입한 은행들은 각자의 통화를 그 XRP의 중개 매체를 통해서 서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원화로 보내도 미국에서는 달러로 받는 시스템인데 이 가운데 XRP가 들어가서 이제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 기관이 있느냐 아니면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없느냐라는 차이가 있고 특히 속도 면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굉장히 늦는 데 비해서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대신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높은 데 반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포기하고 속도를 채택했다는 거 등등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코인으로 나눌 쪽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 거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위프트 시스템과 리플 시스템을 비교를 하면 스위프트 시스템은 은행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송금할 적에 중간에 중개은행들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남미나 어디 은행으로 보냈을 적에는 미국의 중개은행을 거쳐서 또 중남미 은행과 연결된 다른 중개은행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서너 단계 이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틀 내지 길면은 한 열흘 더 걸립니다. 그런데 리플 시스템은 이쪽 전자지갑에서 저쪽 전자지갑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한 5초 정도면 송금이 끝나는 거죠. 이런 큰 차이가 있고